그는 공화국을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다스렸고 다른 나라의 여러 군주들에게 대등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특이하게도 군사적인 재능은 없었으면서도 외교 역량으로 여러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어느 군주도 견줄 수 없는 문학과 예술 후원자였다. 이것은 이탈리아 역사학자 마키아벨리가 평가한 위대한 자 로렌초 데 메디치에 관한 평 중 한 부분입니다. 르네상스를 알려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부터 이해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위대한 자 로렌초는 할아버지 국부 코시모 데 메디치와 아버지 피에로 일 고토소의 뒤를 이어 1469년부터 1492년 피렌체 공화정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그리고 피렌체의 역량을 문화, 경제, 외교적으로 최절정에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여러 방면에 다재다능했던 인류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렌초를 평했던 마키아벨리의 그 말에 정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로렌초의 역량 중 눈에 띄는 것은 외교와 문학과 예술 후원자라는 두 부분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뛰어난 예술적 능력 외에도 해부학, 기계, 건축, 수학, 음악, 토목, 군사학 등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렌초는 레오나르도가 가지고 있던 과학과 공학적 지식보다는 외교술을 아마 더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렌초가 후원했던 대표적인 예술가들의 면면을 보면 레오나르도의 스승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산드로 보티첼리,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미켈란젤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조화, 회화, 세공 등 예술 한 분야만을 성실하고 깊게 파고든 예술가들입니다. 특히 조르조 바사리는 신은 불공평하게 한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우아함, 재능을 엄청나게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라 하면서도 그의 성격이 좀 덜 변덕스럽고 침착했더라면 더 큰 성과를 올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기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그는 열심히 일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착수했으나 경탄할 만한 관념들을 표현하기 어려워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으며 자연의 이치를 철학적으로 너무 깊이 탐구했다고 서술합니다. 즉, 레오나르도는 로렌초가 후원했던 베로키오 공방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재다능함과 기질적인 면 때문에 당시의 피렌체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1482년 30살이 돼서야 그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밀라노로 떠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와 미술을 배우며 밀라노로 가기 전까지 그린 초기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2년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는 그의 스승 도나텔로가 만든 조각품들 중 르네상스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다비드상을 자신의 스타일로 새롭게 만듭니다. 이는 위대한 자 로렌초에게 의뢰받은 작품으로 베로키오는 당시 그의 친구였던 세르피에로 다빈치가 자신의 공방에 맡긴 아들을 모델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20살 약관의 청년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베로키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을 이용해서도 많은 작품 활동을 펼칩니다. 예를 들면 템페라화, 즉 계란의 노른자와 안료를 섞어 물감을 만들어 사용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유화 기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든지 기존 관습을 따르는 인물의 제스처 표현에서 벗어난다거나 배경의 자연을 그릴 때 대기 상태를 반영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상징들을 사용하는 것 등등일 것입니다. 그의 스승 베로키오가 1468년 산 살비 교회로부터 의뢰받은 작품인데요. 완성하지 못한 채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레오나르도에 의해 가장 좌측 예수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와 그 뒷 배경이 그려지고 베로키오에 의해 최종 완성이 되어집니다. 바사리의 일화에 따르면 레오나르도가 그린 인물상이 자신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 이후 그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레오나르도는 그의 스승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템페라화로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유화로 천사와 뒷배경을 그리는 실험을 합니다. 때문에 천사의 모습은 다른 부분에 비해 색채는 월등히 부드럽고 생생한데요. 이뿐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돌린 천사의 뒷모습을 그린 것은 인물의 포즈면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있으며 앞으로 약간 숙인 상체와 팔의 모양에서도 기존 다른 작품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역동성마저 느끼게 됩니다. 색채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전환을 위해 사용한 스푸마토 기법과 먼 곳에 있는 산을 다른 색채, 즉 짙푸른색으로 표시한 대기 원근법을 이용해 천사 뒤편 배경의 공간감과 원근은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산과 맑은 강 등을 통해 신비롭고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 전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종교적인 현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로키오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독창적인 그의 작품 특성은 카네이션 성모에게서 보다 더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우선 꽃이나 과일 등을 매개로 성모자가 교감을 나누는 주제는 베로키오 공방에서 자주 사용하던 것으로 베로키오와 베로키오의 또 다른 수제자 로렌초 디 크레디 등의 작품 등을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와 크레디는 같은 모델을 동정 마리아로 사용한 듯하며 뚱뚱하고 서툰 동작을 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 등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작품은 유화로 그린 것으로 작품의 주제만 비슷할 뿐 유화의 물질과 배합, 이를 통한 인물 표현 방식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실험적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유화 물질로 인해 작품은 많이 상해 보존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배경의 얇은 건물 기둥은 플랑드르 화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었으며 동정 마리아의 손, 옷의 질감 표현, 카네이션, 크리스탈 꽃병과 꽃의 묘사 등은 사실주의가 매우 잘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베로키오가 그린 예수의 세례 작품의 세례 요한의 손을 보면 인체 해부학을 기반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승의 이러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레오나르도는 당시 손 모양에 대한 수많은 스케치와 연구를 합니다. 어두운 실내 밖에 펼쳐진 풍경은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린 것으로 하늘의 색이 지평선 산에 가까워짐에 따라 연해지는 것, 먼 산의 짙푸른 색채 등은 대기 원근법을 기반으로 그렸습니다. 카네이션은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머니인 동정 마리아가 흘린 눈물 위로 피어난 꽃인데요. 작품에서 카네이션은 미래의 예수 십자가 순환을 의미하고 있으며 서투른 동작으로 꽃을 잡으려는 아기 예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듯 그에게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꽃을 가까이 주지 않으려 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정 마리아 옆 크리스탈 꽃병은 맑고 깨끗한 동정 마리아의 순수성을 또는 시들어 죽을 꽃, 즉 인간의 육체를 품고 있는 예수의 영원하고 흠없는 신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모영보 작품 역시 베로키오 공방에서 배우며 그린 완성도가 낮은 초기 작품으로
로렌초 디 크레디 역시 이와 비슷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19세기 후반 우피치 미술관에 이 작품이 처음 왔을 때 베로키오의 제자였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으로 인식되어졌다가 레오나르도 작품으로 곧 판명이 났는데요. 특히 천사 가브리엘의 오른팔 접은 소매는 젊은 레오나르도가 그린 스케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배경 뒤편에 펼쳐져 있는 높은 산과 바다, 하늘의 모습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대기 원근법을 이용해 그린 전형적 풍경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러 갑자기 날아온 천사 가브리엘로 인해 성경을 읽고 있던 동정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을 그린 전통적인 주제와 구성을 따라 그린 작품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동정 마리아에게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천사를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관람자 쪽으로 몸을 틀고 있는 자세, 천사의 등장에 손을 들어 놀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얼굴 표정은 매우 냉정한 것, 그림이 정면에 걸려져 있지 않고 비스듬히 위쪽을 향해 걸려져 있어 관람자의 시선이 동정 마리아 쪽으로부터 시작해 그녀의 오른팔은 왼팔에 비해 길게 그려져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472년 베로키오는 산 로렌초 성당에 피에로 일 고토소 무덤을 조각하는데요.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대리석 독서대는 스승의 무덤 조각을 본떠 그린 것으로 이 그림은 1472년 이후에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에도 여러 상징들이 사용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들고 있는 백합은 동정 마리아의 순결을, 천사 아래의 꽃밭은 예수의 출신지를 뜻하는 나사렛을, 또한 천사 뒤편 낮은 돌 울타리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요. 이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높은 산과 바닷가의 도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동정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녀는 때로 바다의 별로 불리우는데요. 바다에서 난파된 사람들을 별빛으로 항구 도시까지 인도해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베누아 가문이 훗날 이 작품을 소유했던 이유로 베누아의 성모자라 불리는 작품입니다. 카네이션의 성모자보다 먼저 그려졌는지 나중에 그려졌는지 그 연대기는 학자마다 분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로키오 스타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첫 번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밝고 어둠의 대비가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사리도 레오나르도는 대상을 너무 돋보이게 하기 위해 어두운 부분을 너무 어둡게 그려 빛이 부족해 꼭 밤의 전경을 보는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모자가 장난치듯 매우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매우 젊게 그린 동정 마리아의 환한 표정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으며 당시 피렌체 작품들은 대부분 엄숙한 분위기로 그려졌고 이러한 밝은 분위기의 작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와 아기의 다리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아기 예수의 모습, 동정 마리아의 가슴에 달린 장식은 카네이션의 성모자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의 밑바탕이 되는 두 개의 스케치들도 현존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걸로 보아 그림을 그리는 도중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70년대 중후반에 레오나르도 스타일이 확연히 묻어나는 작품으로는 지네르바 데 벤치의 초상화 작품이 있습니다. 양면에 그려진 작품으로 패널이 거의 정사각형 모양인 것으로 보아 작품의 아랫부분은 손상되어 잘라낸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녀는 메디치가와 관계를 맺고 있던 벤치 가문의 일원으로 피렌체에서는 매우 유명 인사였습니다. 당시 16세였던 그녀보다 나이가 2배나 많았던 베르나르도 니콜리니와의 결혼을 기념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종교화가 아닌 세속화를 그린 레오나르도의 첫 작품입니다. 부담스러우리만큼 클로즈업된 플랑드르풍이 물씬 풍겨나는 작품인데요. 그녀 머리 뒤로 후광을 나타내듯 향나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나무는 이탈리아어로 그녀의 이름인
지네르바와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그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뒷면을 보면 왼쪽에 종려나무와 오른편에 야자수가 합쳐져 둥근 월계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향나무가 한 줄기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아름다움은 덕을 꾸민다라는 뜻의 글귀가 써 있는데요. 이는 그녀의 미모와 지성, 덕을 겸비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작품을 의뢰한 이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와 몰래 플라토닉 사랑을 나누고 있던 피렌체의 대사 베니스 출신의 베르나르도 벤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려나무와 야자수는 베르나르도 벤보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그의 문장에는 덕과 영예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레오나르도가 이를 덕은 미를 꾸민다라고 바꿔 이 그림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녀의 무관심한 듯 체념적인 표정은 시인이 되고 싶어 했던 열망에 대한 그녀의 좌절 또는 베르나르도 벤보와의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일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스듬한 자세와 관람자 쪽을 향한 얼굴 방향, 과도한 클로즈업을 통한 그녀의 얼굴 표정은 당시 여성의 초상화를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고유한 자연은 그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복잡 미묘한 심리를 통한 긴장감 그리고 옆으로 비틀어져 있는 자세를 통한 역동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로키오 공방에서 미술을 배우며 점차 독립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미숙하긴 했지만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의 재능은 볼수록 놀랍기만 합니다.